자, 계속해서 이제 물질의 순환 알아볼 건데, 사실 뭐 물질의 순환이라는 게 물질이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물이랑 탄소의 순환 이거 두 개만 배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것도 되게 간단해요.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오히려 쉬워서 여러분이 공부를 또 너무 안 하면 점수가 안 나오니까 한번 보죠. 네, 이번 시간에 물의 순환 알아볼 거예요. 물의 순환. 물이 어떻게 순환을 하느냐. 뭐 잘 하겠죠.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자, 봅시다. 물. 그러니까 먼저 물 하면은 선생님이 말했듯이 제일 많은 게 바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바다에 물이 제일 많아요. 바다에 물이 제일 많은데, 거기 있는 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증발하기도 하고요. 그죠? 증발하기도 하고, 증발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강물 따라서 바다로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죠? 아니면 지하수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아니면 바다에도 비가 내릴 때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물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물의 순환인데, 물의 순환은 어떤 에너지 때문에 일어날까요? 태양에너지, 태양에너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태양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에너지, 요 세 가지가 있는데, 물의 순환은 태양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됐죠? 웬만하면 태양에너지라고 했잖아요. 아무튼 여기서 보면 뭐 바다도 그렇고, 자, 물이 어떻게 여행을 하는지 볼게요.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증발한 물이 있다고 해봐요. 자, 수증기로 증발을 하죠. 그 다음에 수증기가 이게 비로 내리는데, 바다에 내릴 때도 있지만 육지에 내릴 때도 있어요. 그렇죠? 육지에 내려서 그게 또 강물 따라서, 그죠? 계곡 따라, 강물 따라, 하천 따라 바다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요. 지하로 빠져서 지하수로 가서 지하수가 또 바다로 다시 가기도 하고, 아니면 또 강물 자체가 증발해서 여기로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데, 이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물의 순환이라고 한다는 거. 뭐 간단하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요, 주로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면, 보세요. 만약에 지금 바다 기준으로 봤을 때, 자, 보세요. 바다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그죠? 강물이나 지하수로, 아니면 비로. 그러니까 지금 다시 강 플러스 지하수 플러스 비로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나가는 건 증발이잖아요. 그죠? 지금 증발로 나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 여러분 한번 선생님 말 잘 들어봐요. 지금 들어오고 나가고 있어요. 바다로 물들이. 바닷물에서 근데 나가는 게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들어오는 양보다 나가는 양이 조금이라도 더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가는 게 조금이라도 더 많으면 바닷물이 점점 줄어들겠죠. 자, 거꾸로 만약에 바다에서 나가는 물의 양보다 들어오는 물의 양이 조금이라도 더 많으면 바닷물은 점점 증가하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바닷물이 보통 바다 말고도 육지의 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대기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유지가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거 들어오는 양이랑 바다로 나가는 양이랑 바다에서 나가는 양 들어오는 양이 같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갖고, 자, 문제가 어떤 식으로 가끔 나오냐면, 요 바다로 100만큼 들어왔다고 해봐요. 그죠? 뭐 여기 요 숫자가 있으니까 되겠네요. 여기 98만큼 들어왔어요. 98만큼. 그 다음에 여기서는 몇 만큼 들어오고 있어요? 11만큼 들어오고 있죠. 그쵸? 자, 근데 나가는 거 봐봐요. 얼마죠? 얘네 둘 더한 거랑 같은 값이죠? 이렇게 들어오는 값이랑 나가는 값이 똑같다는 거. 그냥 그것만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어요. 알겠죠? 나가는 양이랑 들어오는 양 똑같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하나 알려주고 싶은 게, 자, 물의 상태가, 물이 H2O인 건 다들 알 테고, 요게 얼음이고요. 그죠? 고체 상태. 이게 이제 물이고 액체 상태. 자, 기체 상태를 우리가 수증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수증기가 여러분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체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입자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주전자에서 물을 끓이면 요 안 보이는 부분 있죠? 여기가 수증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미 이 수증기가 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미세한 물방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 이 말 한 적 있을 거예요. 구름도 물이에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거 수증기라고 하면 안 돼요. 구름은 미세한 물방울들이에요. 물방울들. 그러니까 아무튼 뭐 알잖아요. 얼음은 가만히 있고 물은 조금 움직이고 수증기는 막 날아다니는 건데 이거는 눈에 안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막 습기 이런 것들은 다 물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 공기가 선생님 한번 말했었는데 공기가 올라가면 차가워져 가지고 그 공기 안에 있던 수증기가 미세한 물방울로 이렇게 맺혀요. 그렇게 미세한 물방울이 모여서 그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걸 우리가 구름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요게 바로 물이라는 거예요. 수증기는 이 공기 중에 안 보여요. 그게 수증기고 그게 이제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차가워져서 물방울 쬐끄맣게 맺혀서 보이는 것들 그게 바로 물이에요. 그래서 그 왜 산 중턱에 보면 구름이 되게 많이 껴 있는데 그 이유가 바람이 불다가 산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구름이 생기거든요. 그런 원리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리고 뭐 이게 안개, 이거는 이제 안개인데, 안개는 그냥 요 땅에서 구름이 땅에 있는 걸 안개라고 한다는 거 그냥. 아무튼 그래서 지금 뭐 중요한 거는 물의 순환이었는데 물이 순환하다 보면 막 강물이 막 흐르잖아요. 왜? 육지로 바다에서 증발한 물들이 비가 내리는데 다시 바다로 내리기도 하지만 육지로도 비가 내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육지에서 내린 비가 쫙 모여서 흐르는 게 강이라고 하는데 강물이 이렇게 쫙 흐르다 보면 여기 땅을 깎는단 말이에요. 그죠? 요 땅을 깎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거기 바닷가 가까이 가서는 강물이 흐르다가 흐름이 약해져 가지고 여기에 모래 같은 게 막 이렇게 쌓이게 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삼각주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뭐 깎던지 퇴적시키던지 물의 순환에 의해서 이제 지표가 변화된다는 거.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뭐 이번에도 간단했어요. 그죠? 물의 순환.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공부하면 되겠습니다.